저는 이제 제목을 AWS 쓰다 보면 꼭 고민하시는 비용 최적화라는 주제로 이제 이번 세션 발표할 민지수이고요. 저희 목차를 먼저 보면 좀 간단한 걸로 구성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AWS에서 비용 최적화라고 하면 범위가 되게 넓기 때문에 조금 개발자분들이 조금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들만 조금 가져왔는데요. 먼저는 태그 달기입니다. 저희가 항상 눈에 보이지만 하지 않는 태그 달기가 첫 번째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뭔가 개발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 비용이 많이 나와서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데이터 전송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 전송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릴 거고, 그리고 앞서 컴퓨트 세션에서 조금 다루긴 했지만 컴퓨트에 관련해서 비용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요약해서 설명드릴 거고, AWS에서 여러분들에게 비용 최적화 관련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서비스인 AWS 서비스 중 하나인 Trusted Advisor라고 하는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개발자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AWS에서 비용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들까지 소개를 하고 이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야기 드렸지만 태그 달기라는 주제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사실 태그 달기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모든 리소스를 생성하실 때 가장 마지막 쪽에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기능입니다. 근데 옵션이긴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AWS 서비스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리소스 관리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태그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AWS 리소스에 메타데이터로 저장하는 이제 키밸류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시는 서비스들 여기 다 모아놨는데 뭐 EC2나 데이터베이스 또는 스토리지 람다 이런 서비스들 생성하실 때 가장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키밸류로 이제 붙여 넣으실 수 있는 이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들은 왜 추가해야 하나요?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은 다양한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팀이 커지면서 뭔가 프로젝트를 관리하신다라든지 리소스를 관리하실 때도 태그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요. 근데 저희는 오늘 비용 최적화 세션이기 때문에 비용 관점에서 태그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리포트를 뽑아보실 때 비용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어요. 지난달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왔을 때 우리가 먼저 이제 트래킹할 수 있는 것들은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게 바로 태그입니다. 그래서 태그를 통해서 어느 서비스 또는 어느 프로젝트에서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게 이 태그가 되겠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사실은 그 태그를 이제 강제적으로 생성하는 방법은 쭉 이야기 드리진 않을 거고요. 여기 나중에 전달드린 이 장표 통해서 영상 확인하시면 여러분들이 팀에서 규칙을 정하셔서 우리 팀에서는 이 팀 관련 예를 들어서 이렇게 T밸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팀에 해당하는 키에는 우리 팀명을 적을 거고 얘는 무슨 프로젝트니까 이 프로젝트 명을 이런 식으로 뭔가 구성을 하실 텐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강제로 하지 않으면 사실은 잘 안 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영상 확인하셔서 저희 팀만의 룰도 정해보시고 이제 회사 전체에 대한 룰도 정해보셔서 우리가 이후에 관리하기 편하도록 태그 설정하는 것까지 수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그 같은 것들은 여러분의 기술적인 것들 또는 이런 비즈니스 로직에 맞는 태그들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뭐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뭔가 개발 환경이라든지 팀이라든지 프로젝트 단위가 될 수도 있고 뭐 비용 관점에서 특화돼서 본다면 뭐 지금은 아마 비용이 한 개로 뭉쳐져 있을 거지만 코스트 센터가 분리돼서 이제 비즈니스가 커지는 경우에는 코스트 센터도 나눠서 태그로 관리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 콘솔을 조금 캡처를 해본 건데요. 이 태그는 여러분이 이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영상이라든지 이런 문서를 통해서 태그를 정형화 하실 텐데 그 정형화 하시고서도 사실 리소스 중에 태그를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그 콘솔에서 태그 에디터라고 하는 화면에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리전이라든지 어떤 리소스에 대해서 내가 놓치고 있는 태그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 콘솔이고 태그가 지금 한 개도 안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워스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이제 여러분들의 작업 환경에 가셔서 이 태그 에디터에 들어가서 태그가 달려있지 않은 리소스들에 대해서
태그를 좀 정형화해 보시고 태그를 작성하시는 일이 되겠습니다. 태그는 보시면 작성 안 된 태그에 대해서는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 자리에서 바로 이제 태그도 추가하실 수 있으니까요. 태그 적용하시는 거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그가 사실은 빌링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태그 관련해서 먼저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이제 운영하시면서 빌링 대시보드를 자세히 보게 되면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데이터 트랜스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트워크 비용을 살펴보게 되면 저희가 크게 3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저희가 이게 지금 아마 아래 VPC가 있을 건데 VPC에서 외부 통신을 위해서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붙여 놓으셨을 거예요. 먼저 가장 처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비용은 이 VPC 안에 있는 리소스들이 인터넷을 통신을 할 때 아웃바운드로 나가는 요금입니다. 네, 지금 여기가 VPC네요. 여기 VPC에서 인터넷으로 나가는 아웃바운드 요금입니다. 이때는 항상 요금이 발생을 하고요. 반면에 인바운드는 이제 요금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장표에서는 초록색으로 된 부분이 비용이 안 드는 부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비용이 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웃에 대한 것은 과금이 들고 인에 대한 것은 무료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뭔가 글로벌 서비스를 한다라고 했을 때 리전 간에 발생하는 데이터 트랜스퍼 비용입니다. 여기서도 사실은 이 로직을 조금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이 리전에서 아웃바운드로, 예를 들어서 이 리전 2에서 아웃바운드로 발생하는 비용은 들지만 이 받는 입장에서 리전 1에서는 인바운드로 들어오는 트래픽이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반대도 리전 1에서 2로 가는 경우라면 아웃바운드 비용은 발생하지만 리전 2가 받는 인바운드 비용은 발생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 구조는 이 두 개가 좀 유사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금액은 여러분이 아마 그 빌링 관련해서 조금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리전마다 이 데이터 트랜스퍼 비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은 이 아웃바운드로 나가는 리전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보셔야 하는 부분이 이 마지막 데이터 트랜스퍼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데이터 이제 트랜스퍼 비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거는 같은 리전에서 가용 영역 A랑 B가 있을 때 이 사이에 데이터 트랜스퍼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 리전 안에서 가용 영역끼리의 이제 데이터 트랜스퍼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비용 최적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여러분이 EC2 인스턴스를 뭐 이게 컨테이너가 될 수도 있고 EC2가 될 수도 있지만 EC2 인스턴스라고 하면 저희가 인스턴스를 이렇게 가용 영역 넓게 펼쳐놨고 서비스에 사용 중인데 이 EC2 인스턴스끼리의 뭔가 트래픽을 주고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이렇게 주고받는 것보다, 즉 다른 가용 영역에 있는 인스턴스끼리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보다 이렇게 같은 가용 영역 안에서 인스턴스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이 여러분들이 데이터 전송 비용을 줄이실 수 있는 이제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좀 주의하셔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인스턴스를 키게 되면 기본적으로 프라이빗 IP가 붙어 있게 되는데 이 프라이빗 IP를 사용해서 같은 에이지 간 데이터 전송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과금을 조금 막을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EC2뿐만 아니라 여기 적어드렸던 것처럼 EC2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RDS 여러분들이 이후에 조금 이제 회사 규모가 커지게 되면 사용하실 레드시프트 데이터 웨어하우스인 레드시프트 그리고 일라스틱 캐시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전략도 가져가실 수 있는데 만약에 마스터 데이터베이스를 가용량 A에 두었고 편의상 A라고 작성해 두겠습니다. 리드 리플리카를 두 벌을 떠났는데 한 벌은 A에 있고 한 벌은 B에 있다라고 하면 EC2 인스턴스들은 같은 에이지에 있는 리드 리플리카를 바라봐 주는 게 데이터 전송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드 리플리카를 많이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라면
같은 가용 영역에 있는 리드 리플리카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데이터 전송 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구서에서 여러분들 데이터 트랜스퍼 비용을 확인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까 앞에서 봤던 거랑 동일하고 이 관련해서 찍히는 용어들만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인터넷으로 오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데이터 트랜스퍼 인아웃으로 빌링이 표기가 되고요. 이제 리전 간 발생하는 통신, 여기서 이 부분이 될 건데 이 부분은 AWS 인아웃에 대한 부분으로 빌링이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리전 안에서 다른 가용 영역끼리 통신할 때 발생하는 이제 데이터 전송 비용은 데이터 트랜스퍼 리저널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빌링 대시보드를 보고 이제 어디서 빌링이 많이 발생하는지 확인을 하실 때는 이렇게 크게 세 분류로 확인하셔서 범위를 좁혀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AWS 리전 간의 데이터 트랜스퍼 비용을 해석하실 때에는 저희는 흔히 여기서 여기로 데이터가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좀 반대 있고요. 뒤에서부터 생각하시면 되고 앞에가 도착지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서울로 데이터가 가는 비용이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읽는 순으로 표기가 된다는 것까지만 오늘 이 시간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링 대시보드에서 코스트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이제 데이터 트랜스퍼 비용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데이터 트랜스퍼 비용만 조금 뽑아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리소스에 대해서 여기서는 지금 다이나모DB, EC2, RDS 정도만 보이는데요. 다양한 이제 리소스에 대해서 데이터 트랜스퍼 비용을 이렇게 통계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것까지 시각화해서 보실 수 있고, 네, 이거는 이후에 여러분들이 좀 더 사실 이 그래프는 조금 저희가 개발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그래프일 수도 있어요. 한눈에 보기도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다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이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컴퓨트 비용 최적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앞에서 컴퓨트 세션에서 좀 다뤘던 내용이기도 해서 그냥 한번 점검하실 수 있는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라이트 사이징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과스펙으로 사용하지도 너무 오버스펙 그리고 더 작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라이트 사이징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 거기서 설명했던 것들이 코스트 익스플로러 그리고 컴퓨터 옵티마이저 그리고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입니다. 이 앞에 두 부분은 앞에서 이야기됐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넘어가면 일단 전반적으로 EC2 그리고 람다에 대한 컴퓨터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람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메모리를 아마도 메모리 에러가 나지 않기 위해서 충분히 높여서 사용하실 텐데 메모리를 너무 과하게 설정하지 않았는지 또는 너무 적게 설정하지 않았는지도 이 컴퓨터 옵티마이저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람다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라면 이 컴퓨터 옵티마이저 들어가셔서 람다 메모리 설정 등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는 제가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 이제 최신 시대 인스턴스 사용하는 건데요. AWS에서 매년 많은 수의 인스턴스를 이제 업데이트하고 새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 그냥 지나가고 넘어갈 부분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인스턴스라면 그때그때 적용해서 가격 대비 성능을 충분히 가져가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제 EC2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프로그래밍 하실 때 뭔가 최적화 하신다거나 또는 호환성 테스트 같은 것들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런 RDS 같은 서비스들은 여러분이 콘솔에서 쉽게 인스턴스 유형을 바꿀 수 있는 관리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뭔가 최신 인스턴스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런 RDS에서 먼저 적용하셔서 가격 대비 성능을 최고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까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았던 게 세이빙즈 플랜즈인데요. 이건 앞에서 나와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는 않을 건데 제가 여기서 다양한 요금 플랜 중에서 세이빙즈 플랜즈에 대한 얘기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EC2 그리고 람다 그리고 요즘에는 스타트업 분들이 컨테이너 활용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파게이트에 대한 요금까지 커버하면서 여러분들의 요금을 절약하실 수 있는 플랜인데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 드릴 것들은 사실 이런 요금 이렇게 예약 인스턴스라든지 세이빙즈 플랜즈를 같은 경우는 장기 예약을 하기 때문에 한번 이제 계약을 하면은 중간에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매하실 때 조금 신중하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은 이 앞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모니터링도 하시겠지만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이런 툴들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파트너사도 이용하고 계시다면 파트너사에도 한번 더블 체크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희 어카운트 팀에 문의 주시면 이런 비용 관련해서는 최적화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같이 점검해 보자는 의미에서만 이야기 드리고 넘어가 보면요. 이제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AWS 이야기하는 이제 5가지 필러에 대해서 좀 최적화된 제한 사항을 이제 얘기 드리는 이제 서비스 있고요. 저희는 여기서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 관점에서만 살펴본다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계셨던 이제 사용량을 보고 이 모범 사례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고 권장하는 방법들은 이런 게 있어요라고 하는 이런 게 있다고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보면 EBS를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되는지도 봐주기도 하고요. 또는 세이빙즈 플랜즈 관련해서 얼마 정도를 계약을 하면은 이런 요금 플랜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알려주고, 아까 이야기 드렸던 람다 같은 부분에서도 내가 타임아웃 시간을 너무 길게 잡진 않았는지, 또는 에러율이 너무 높지 않는지, 또는 뭐 메모리 사이즈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등도 같이 체크해주면서 비용까지 같이 절감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서비스이기도 하니까요. 이 서비스는 주기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셔서 제한 사항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보는 지표들은 다양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서포트 플랜마다 이 지표의 수가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비즈니스 서포트 이상이면 조금 더 많은 수의 지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목을 커피 4잔으로 대시보드 만들기라고 잡아봤는데, 사실 스타트업 고객분들 만나보면 사실 개발자분들이 하나부터 10까지 다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시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개발자분들이 이런 빌링 걱정도 같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빌링에 대한 부분도 개발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조금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빌링 대시보드를 가보면 이렇게 리포트를 뽑아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뭐 이런 그래프라든지 전체적인 비용이 나와 있는 이제 리포트 형식의 텍스트가 있는 이제 리포트가 되겠는데요. 그 리포트는 저희가 생성을 하고 나서 이 리포트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지표들을 넘어가 보면 이렇게 S3에 넣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로 기본적으로 리포트를 볼 수 있긴 하지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주기로 분석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뭐 데일리로 분석하거나 또는 시간별로 분석을 하실 수 있도록 설정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S3에 저장을 하고 나서 아테나라고 하는 서비스로 분석한다든지 또는 DW 솔루션이 레드시프트 또는 바로 시가크 대시보드에 붙여서 시가크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저장되는 포맷도 최적화되게 저장을 해주고,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지만 아테나로 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표준 SQL 구문 사용하셔서 이제 S3에 있는 비용 관련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시각화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커피 4잔으로 비용 리포트를 생성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여기서 나와 있는 전반적인 서비스들이 서버리스 서비스이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비용 지표들은 개수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처럼 데이터가 엄청 많이 쌓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S3에 저장하는 비용도 그렇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볼 때 분석하는 이제 주기나 이제 쿼리를 스캔하는 데이터 쿼리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이제 커피 4장 값으로 이렇게 예쁜 대시보드를 생성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S3에 빌링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면 그 데이터가 S3에 떨어지게 되고요. 이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글루라고 하는 서비스로 이 데이터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뭐 형식은 어떤 것인지 등을 파악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한번 카탈로그를 만들어 두면 이 아테나 서비스를 통해서 S3에 있는 데이터에 SQL로 분석을 할 수 있게 설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지금 확대가 사실은 잘 안 돼서 여기서 그냥 보면 뭔가 애그리게이션 할 수 있는 부분들 또는 통계 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기서 작업해 주시거나 또는 픽사이트 내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지표들을 만드실 수가 있고 이 지표들은 사실은 저희가 입맛에 맞게 구성하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지표들, 또 보고 싶은 지표들, 또는 비용관리팀에서 요청하는 지표들을 한번 이렇게 잘 생성해 두시면 이거는 서비스가 성장함에 따라서 두고두고 쓸 수 있는 대시보드이기 때문에 초기에 한번 만들으셔서 비용 최적화에 꾸준히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대시보드는 링크를 2개 첨부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대시보드는 실시간으로 지금 계속 보실 수 있는 대시보드예요. 그래서 이 링크 통해서 들어가 보시면 지금 보시는 이 지표 외에도 다양한 탭들이 있는데 이 탭들 다 구경하실 수 있고 이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만드는 것까지 수행을 해본다면 이 아래에 있는 워크샵 자료 들어가셔서 여기 있는 지표들을 그대로 여러분이 만드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 여기까지 비용 최적화 관련된 세션이었고요. 제가 오늘은 개발자분들이 조금 능동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끄집어내서 왔는데 이후에 사실 비용 최적화의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외에도 뭔가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